안녕하세요. 7월 16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 극단적인 어떤 시장 흐름이 나타났고 어제는 굉장히 강한 반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개장 초부터 거래가 집중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로 인해서 어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반전, 좀 의미 있는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죠. 계속해서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짐에 따라서 그 외 종목들이 중간중간에 반전이 나타나도 그 반전을 인식하고 대응을 했을 경우 그 다음 적극적으로 반납을 해버리는 현상들이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지난 5월부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려고 하는, 안 하게 되는, 못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졌습니다. 어제 시장은 굉장히 강한 반전을 보였는데 물론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반전이잖아요. 반전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점은 여전히 거래가 좀 부족하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거래 집중 현상으로 인해서 나머지 종목들의 거래가 그렇게 썩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나마 반도체 종목들은 어제 거래가 상당히 좋았죠. 그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타났던 현상들이고요. 어제 시장을 간단히 보면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좀 보였습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빠졌고 하이닉스가 이틀 전에 27% 급등했다가 조금 전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9%로 끝났고요.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상으로 6%, 6.2%, 코스닥이 5.8% 올랐는데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플러스가 났었죠. 그리고 장중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간극이 굉장히 컸습니다. 즉 코스피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오후로 갈수록 특히 오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약화되는, 아침에 강하게 붙고 조금 주춤하고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프로그램 매물 나오면서 오전 10시 반쯤인가요? 10시 20분쯤에 삼성전자가 장중 저점을 잠깐 기록했어요. 그때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지수뿐만이 아니라 그 대부분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흘러내리는 양상들, 순간 드랍이 나타날 때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물량 자체가 없어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매수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매수가 부족하고 매도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도는 늘 있는 만큼 있는데 매수가 부족하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가격은 붙었단 말이에요. 가격이 붙어주면 당연히 매수세는 유입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거래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주춤하는 그런 상태, 그 과정 속에서 밑에서 강하게 받치거나 감아 올리거나 하는 힘들이 들어주면 그때부터 시세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은 어제 오전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후 들어가서 종목들이 오히려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들, 그리고 거래가 조금씩 붙어주는 흐름들. 이틀 전만 하더라도 장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거래대금 1위부터 100위까지 거래되는 종목들, 거래대금 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7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줄어서 70%대를 계속 유지했었는데 어제는 어떤 특징을 보였냐면, 어제는 아침에 시작하면서 두 종목의 거래대금 합계가 64%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보다는 줄어들었죠. 왜? 다른 종목들이 돌려주는 종목들이 집단화되고, 어제 아침에 개장하면서 상승 종목의 비율이 93%까지 늘어났어요. 물론 종가상으로 끝날 때는 80%대로 줄어들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절대 거래는 계속해서 유지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거래가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거래대금 비중이 70%대에서 64%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 제가 어제 시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시간 단위로 체크를 했는데 64%에서 62%, 61%, 60%, 그리고 장이 끝날 오후 가서는 59%대까지. 이 퍼센트가 몇 프로, 이게 뭐 중요하냐 하겠지만 굉장히 금액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74%까지 올라갔던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어제는 종가상으로는 59%대까지 떨어졌다. 그 두 종목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전체 시장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 정도 되니까 뭐 시가총액으로만 정률적으로 딱 놓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적정한 선에서 유지된다면 그게 뭐냐면 시장의 균형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시장이 균형을 찾았었냐? 균형이 없었던 거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사실 작살난 거거든요. 외형적인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수기 때문에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뭐 삼성전기도 그렇게 잘 올라가던 게 삼성전기도 지금 단기간에 60%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의미가 없고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중요한데 그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두 종목에 집중된 부분들로 인해서 저하됐다가 두 종목의 거래대금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두 종목이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어제도 시황폴드 아침부터 계속 올려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거래다. 거래가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느냐. 그리고 그 거래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뭐 다양한 이유들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시세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시세가 우선돼야 돼요. 시세가 선제적으로 진행돼야만이 그 다음에 반응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반응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공매도한 부분들에 대한 환매수, 숏 커버링이라고 하죠. 최근에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매매하기가 가장 좋은 시장이었어요. 숏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매수 기반 자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조금만 때려버리면 그냥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뭔가 거래 공방이 있을 때 때리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이 막 공방을 해야만이 시세가 막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죠. 오르고 내리고 힘 막 균형을 찾다가 거기서 어느 쪽으로 힘이 딱 쏠릴 때 방향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극단적인 거래 쏠림을 해서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빈집들이었어요. 그냥 조금만 두들겨 버리면 그냥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 두 달 이상 동안 시장이 정말 무기력하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매수 기반 자체가 사라진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애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조금만 때려버리면 쭉쭉 빠지니까. 쭉쭉쭉 빠지는데 그게 뭐 엄청난 물량을 막 쏟아내면서 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조금만 팔아도 빠져버리니까 많이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펼쳐진 상태에서 시세의 변화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반응하냐면 공매도하는 애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어제 그래서 아침에 종가상으로는 상승폭이 유지되지 못했어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개장하면서 쭉쭉쭉 붙더니 바로 12%, 13%까지 올라버리죠. 에코프로가 좋아서 움직인 건가? 아니에요, 그게. 공매도한 물량들이 환매사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이어져 버리면 어떤 현상으로 발전하게 되냐면 일반 대중들까지도 매매 참여하러 들어오게 되죠. 아직까지 그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어제 시장은.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게 5월 들어서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나타나더라.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면 지금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나? 아닌가요? 자, 첫 번째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잘 벌 것인가 못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견이 없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 거라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올해는 일단 기본 따놓은 당상이고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업의 실적은 그냥 가는 방향이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주가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지금 과했느냐 과하지 않았느냐인데 단기적으로는 과한 부분들도 있었죠. 근데 이게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거래 현상에서, 거래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거래에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가 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올해 작년부터 볼까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작년부터 보면 작년에 시세가 시작될 때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죠? 얼마에 팔았냐면 6만 원에서 8만 원, 8만 4천 원, 9만 원 되기 전에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한 건 얼마였냐면 15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만 원 넘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죠. 이때 누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팔 때 외국인들이 가져가고 결국 보세요. 싼 가격에 외국인들이 사가고 싼 가격에 개인들이 팔아주고 비싼 가격에 외국인들이 팔아주고 비싼 가격에 개인들이 사줬어요. 그럼 지금은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이닉스도 볼까요?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하이닉스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개인이 클까요? 외국인이 클까요? 외국인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생겨나고 있죠. 뭐? 환율이요. 환율이 하락해주고 있다. 어제 여객시장에서 1490원이 깨졌어요. 1488원, 87원으로 끝났는데 1486원, 1486원으로 끝났는데 최근에 1550원, 1556원까지 올라갔던 원달러 환율이죠. 근데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떻습니까?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췄죠. 그리고 조금씩 돌려줘요. 그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사러 들어오죠. 사러 들어오는데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뭐가 제일 높아요? 압도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높아요. 그럼 당연히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서 사고 좋아서 파는 게 아니라 그냥 구조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까요?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죠. 누가 들고 있어요? 개인들이 들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막 비싼 가격에 막 추격 매수하고 이렇게 사가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오는 물건들 쭉쭉쭉 받아가죠. 그러면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질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베이스인 실적, 돈 버는 거는 올해는 그냥 올해 말까지는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뭐 이견이 없어요. 이견을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실적은. 그러면 방향은 잡혔어요.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좀 과했다? 쉬어가겠죠. 쉬어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누가 파느냐? 개인들이 팔아요. 지금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개인들이 팔게 돼 있어요. 누가 사가고? 외국인들이 사가겠죠. 국내 기관 당연히. 국내 기관은 패시브 자금들이 워낙 뭐 지금 물 밀듯이 들어오니까 그쪽에 계속 매매를 하는 것이고, 그동안 팔아놨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받아가요. 또 받아가는 물량들을 원활하게 공급을 누가 해준다? 개인들이 해준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빠지죠. 빠질 이유는 없어요. 빠지면 땡큐지 뭐 사실은. 돈 있는 분들한테는 땡큐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좀 지루한 구간으로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런 삼성전자의 화끈한 화려한 시세, 이미 보여왔던 작년 9월부터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작년 9월부터 움직인 거예요. 작년 9월부터 반도체가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 작년 9월 이전에는 정권주가 움직였죠. 정권주, 화장품만 움직이고. 작년에 저희 매매풀에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부터 반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된 건 1월 달부터예요. 사실 올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화끈한 시세가 시작됐는데, 이 화끈한 시세를 보고 개인들이 물밀듯이 주식시장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 넘어가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제 삼성전자를 샀는데, 하이닉스를 샀는데, 이제 지금 그런 기대, 그런 화끈한 시세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가, 단기적으로. 지금부터 재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물론,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때문에 막 장중 변동성 계속 크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시끄러운 거고. 그런 어떤 흐름들은 진행되겠지만, 지금 올 상반기 내에 보여왔던 그런 화끈한, 막 불을 뿜는 듯한 두 종목만 올라서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시장은 나타나기 힘들다, 지금부터. 그런데 그게 시장 전체를 위해서 좋으냐, 나쁘냐? 시장 전체를 위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종목들한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거거든요. 숨통을 트이게 해줘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억눌려 있어요. 뭐 여러분들 기대만큼 화끈하게, 지금 최근에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움직이면 10%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한 방향으로 오늘은 매수, 오늘은 매도 하지 않는다고요. 매수하는 쪽도 있고 매도하는 쪽도 있고 적절하게 계속 공방을 펼치는데, 이걸 에라이 미친놈들아 우리 삼성전자를 사야지 하면서 막 개인들이 막 밀어붙이니까 그냥 붙어버린 거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기대감 가지고 붙었던 개인들이 주가 좀 빠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20% 30%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이제는 불안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인생 역전 한번 노려보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옛날엔 삼성전자지 하다가 이제는 하이닉스지까지 됐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이해를 하나요? 몰라요. 그냥 돈 잘 번다고 하니, 실제 돈 잘 벌고 있으니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믿고 그냥 배팅들 하잖아요. 요즘은 뭐 단위도 커서 막 100억씩 배팅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배팅을 했는데 그런 기대만큼 주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왜 안 올라가지?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빠지지 말아라. 제발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 머릿속에 뭐가 자리 잡게 됩니까? 손해보면 안 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야지라는 생각은 이미 사라졌고,
손해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빨리 좀 손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만회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죠. 누구나 당연히. 그럼 그때부터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본전은 팔아야지 뭐. 본전은 파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올해, 특히 올해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원 넘어서서 매수한 분들, 삼성전자 주가가 30만 원을 넘어서서 25만 원대부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주식을 매수한 분들은 수익을 반납했거나 손실이 발생하거나 하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서 매수한 물량들은 어떻게 되느냐? 본전에 팔게 돼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럼 그동안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억눌려 있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은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그런 거예요. 팔고 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소요되겠죠.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친년 널뛰듯이 막 왔다 갔다 하던 코스피 지수가, 원래 코스닥 지수가 미친년 널뛰듯이 움직이고 코스피 지수는 안정적으로 가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시가총액 높아진 비중으로 인해서 코스피랑 코스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예,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코스닥에서 많이 쓰죠. 이게 코스닥이 항상 코스닥 시장에서, 제가 화면을 잘못 보여드렸네. 죄송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용은 코스닥 시장에서 써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코스닥 시장 신용은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 시장의 신용은 거의 소위 말해 이빠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고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진짜 빈집이란 얘기예요. 매물도 없고. 반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바글바글 한 거죠. 바글바글해요. 그러니까 이 바글바글한 분들 중에 나는 뭐 10년, 20년 묵혀놓을 거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또 그에 반해서 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단타도 하신다. 좀 올라오면 팔고 좀 내려오면 사고 이런 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보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조금이라도 바운딩을 이용해서 좀 줄여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매매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세가 좀 억눌리게 돼요. 그 사이에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이미 선제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 고동색이 대형 IT예요.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포진되어 있는 거고, 이 파란색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에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인데, 이게 원래는 늘 같이 가다가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데 다른 종목들이 못 따라갔어요. 못 따라갔는데 이게 따라가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들어서 특히 언제부터 5월달, 6월달부터 달라지고 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모든 시선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가 있는 사이에 종목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양상들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이게 현재 광범위하게 모든 종목들로 확산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업황이 가장 좋은 쪽이 어디예요?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호재가 발표됐어요.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이거보다 더 큰 재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다? 삼성과 LG와 정부가 돈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돈을 쓰는 게 어디로 가요? 바로 얘네들한테 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가는 거예요. 얘네들한테 가는데 지금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나머지는 주식도 아닌 걸로 취급받았죠. 시장에 관심도 없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부터는 시세가 둔화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둔화되고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제한적이면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 있었다면 다른 종목들 빠지겠죠. 그러나 다른 종목들은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펀치 이빨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상태로 빠진 상태잖아요. 근데 거기다 바카스 막 부어줘. 낙지 한 마리 입에 넣어주고.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올인하신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더 재미난 시장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어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부터 보였었거든요. 지난주부터 보였었는데 그게 사실 무산됐던 게 조금 무산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게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을 전체적으로 돌려주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막 10% 15% 급락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나머지 막 줄초상 난 것처럼 그냥 다 엎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엎어지고 나면 또 회복하는데 억수로 힘들어요. 진짜 힘들거든. 근데 어제 이제 그런 양상들을 보여줬고 오전까지만 해도 달랐지만 오후 들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더 확연하게 보여주더라.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난 시장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가 좀 어려웠나요? 제 방송을 이렇게 새로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시고 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는 좀 최대한 쉽게 시장 전체를 좀 설명해 드리는 편인데 어려우셨다면 뭐 웃자게 예. 아무튼 또 내일은 시장이 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시장 마무리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어쩌면 가장 어려운 구간이 지난 6월 달이 아니었을까. 6월 달. 그리고 7월 달, 이달 들어서 절반이 지나가는데 7월 달의 흐름은 여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시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실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뭘 사야 될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가지고 계신 거 안 파는 게 더 중요해요. 수고하십시오.